네, 경시가 되었는데 이제 시작해도 될까요? 예, 예, 네, 예, 그러면 들어오시는 분들 수락해 주시고 2021년도 4월 두루픽 가정문화원의 네 번째 강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모두 반짝반짝.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티켓을 지켜요. 우리 다 알고 있는 거지만 전에 걸로 좀 해주세요. 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에 소음이 없는지 확인하고 최대한 조용한 환경에서 수업에 참여해 주세요. 입장 시 음소거 해주세요. 다른 사람에게 내 얼굴이 잘 보이도록 카메라 방향을 세팅해 주세요. 음향이 안 되는 경우 수신호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에 질문을 하거나 채팅창에 질문을 남겨주세요. 교육 시 밝게 웃어주고 고개를 끄덕여주고 반응해주며 오케이 사인, 하트 표시 등 액션을 보내주세요. 즐거운 수업이 되도록 우리 모두 노력해요. 다 준비되셨나요? 예, 다음 넘겨주세요. 예, 우리가 첫 번째 강연을 하고 지금 두 번째, 세 번째 이러한 순서로 강연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마음의 감사로 가정의 행복을 가꾸어요를 가진 주제로 강연을 했고, 두 번째는 코로나 일상에서 당연한 것에도 감사해 보아요 당연 감사를 가지고 강연을 했고, 세 번째는 코로나 일상에서 어떠한 상황에도 감사거리를 찾아보자 하는 주제로 강연을 했습니다. 오늘은 가족 간의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가지고 강연을 하려고 합니다. 자, 다음 넘겨주시면 제가 강사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루빛 가정문화원에서 드리는 행복선물 네 번째 이야기에 앞서 우리 두루빛 가정문화원의 원장님이시죠. 원장님의 감사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원장님 나와주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 두루빅 가정문화원 행복선물 네 번째 이야기 시간에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 말씨는 말의 씨앗이고요. 그 다음에 말의 씨앗은 표현 그대로 씨앗이기 때문에 우리가 뿌리는 대로 또 가꾸는 대로 거두게 되는 거잖아요. 이어질 이화영 강사님의 가족 간의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잘 들어보시고 가족끼리 나누는 말들이 서로에게 격려가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행복하고 또 여러분의 가족 모두가 또 행복해지고 우리 사회도 격려의 말로 서로에게 힘을 주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인사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은 가족 간의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가지고 강연하실 이화영 강사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이화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들어오셨어요. 저는 지금 현재 백세교육문화원 대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우리 행복나눔 인류 감사를 통해서 감사 특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교육을 한 10년간 계속 했었고, 우리가 이제 부부와 더불어 노인교육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들어오신 여러분들과 함께 가족 간의 의사소통 얼마나 잘하고 계시는지 점검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본격적인 수업을 시작을 해볼까요? 여러분들 가족 간의 의사소통 얼마나 하고 계실까요?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작년이라면 몇 년이 얼굴들을 뵙고 얼마나 소통하고 계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네요. 우리가 혹시 가족 간에 평범하게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혹시 비난하고 있진 않을까? 내가 정말 잘 들어주고 있을까? 혹시 내가 우리 가족들을 배려하는 입장에서 배려를 한다라는 것을 혹시 간섭을 하고 있지는 않을까? 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의사소통을 한번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몽둥이로 맞으면 멍이 들어요. 그쵸? 몽둥이로 멍이 들죠? 그런데 우리가 이 새치혀로 맞으면 온몸이 부스러진다라는 옛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일어나셔서 맨 처음에 어떤 말을 가장 먼저 하셨을까요? 혹시 비난을 하신 분도 계실 거고
칭찬으로 시작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감사한 마음으로 시작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배고파 엄마 밥 주세요 라고 하면 아이고 일찍 좀 일어나지 라고 해서 비난하신 분이 있는가 하면 엄마 배고파 밥 주세요 그러면 배고프구나 그래 어서 와 어서 일어나 잘 잤어 라고 토닥토닥 해주신 분들도 계시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대화를 해야 하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평소에 여러분들 어떤 말 자주 하세요? 저만 이런 얘기를 자주 할까요? 야 빨리빨리 해. 아유 이거 하면 안 된다고. 도대체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너는 맨날 왜 그러니? 여보 내 말이 말 같지 않아요? 아유 옆집 남편은 저한테 부인한테 이렇게 한대요. 옆집 부인은 이렇게 한대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들도 있죠. 또 자녀분들한테 됐어 그만하라고 했지? 하나 둘 셋 혹시 셋까지 센 분들은 안 계실까요? 예전에 저는 부모 교육을 받기 전에는 저희 아이들이 그랬어요. 엄마는 넷은 잘 몰라 셋밖에. 왜? 자 엄마가 얘기했어 안 했어? 하나 둘 셋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보통 일반적으로 보면 내가 습관적으로 지시하고 명령하고 또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고 있진 않은지 또 뭔가 이야기를 하면 대답 없이 그냥 담을 쌓고 있지는 않은지 경멸이나 비난 또는 나를 방어하기 위한 자기 방어의 대화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들이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여기서 한번 여쭤보고 싶긴 하네요. 하지만 이제 제가 중간중간 질문을 드릴 수도 있어요. 제일 잘생긴 분한테 제가 질문을 드릴 거고 제일 예쁜 분한테 질문을 드릴 겁니다. 저의 특징이죠. 자, 대화는요. 사람의 마음과 마음을 연결해주는 끈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화는 일방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양방 소통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는 말을 잘하는 사람은 대화를 잘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말 잘하는 분들이 대화를 잘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죠. 대화는 혼자 이야기를 해서 내가 의사 전달을 해서 당신 내 말 들어? 너 엄마 말 들어? 아빠 말 들어? 그냥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야기를 하면 상대방이 그 이야기를 듣고 다시 되돌려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의사소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달이 아니고 소통이라는 거죠. 그것이 대화예요. 그래서 우리는 대화를 어떻게 말할까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말의 질이 중요하고 무엇이 아니라 어떻게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우리 여러분들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하고 실천하는 것하고는 조금씩 차이는 있겠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비대면 시대이기도 하고 뭐 21세기이기도 하고 뭐 IT 산업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IT 산업이 발달할수록 우리 소통 수단도 많이 바뀌어요.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상대방하고 얼굴을 마주보고 말로써 소통하는 시간이 많을까요? 점점 그렇지 않아요. 핸드폰으로 우리가 톡을 많이 한다든가 또는 페이스북이나 메일이나 또는 전화를 하는 경우들도 있죠. 집에서들도 문자들을 하세요. 그렇죠? 혹시 집에서 문자로 대화하진 않으시나요? 아침에 엄마가 아이를 깨웁니다. 서로 침대에 누워서 너 오늘 학교 안 가니? 오늘 학교 안 가는 날이니? 문자로 보내요. 그럼 우리 아이는 어떻게 해요?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게도 보내기도 하고 이쪽 안방에서 아이 방으로도 문자를 보내기도 해요. 자, 또는 회사에서 또는 학교에서 가정에서 밖으로도 우리 가족들끼리 소통을 합니다. 자, 오늘 몇 시에 오니? 라고 물어봤어요. 했더니 오늘 늦게 감 크크. 당신도 늦어요? 8시쯤 도착. 말이 굉장히 짧아요. 그쵸? 우리가 이렇게 해도 다 소통은 돼요. 그런데 감정이 공감적인 능력이 점점 떨어지더라는 얘기죠. 그랬더니 아들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도 늦음. 엄마 응. 자, 모든 가족의 대화가 여기서 끝나요. 와, 인간미가 좀 있을까요? 우리가 대화를 한다는 것은 서로 사람의 마음과 마음을 연결해 준다라고 했었죠. 그런데 한번 볼게요.
10대에서 50대 남녀 36.8%가 20분 미만의 대화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건 이제 알바천국에서 이제 조사를 한 내용이기도 하고 컬처타임즈에 나온 이야기인데요. 가족끼리 아예 대화를 하지 않는다가 1%나 돼요. 20분 미만이 제일 많았어요. 35.7, 36.8. 자, 그 다음에 20분 미만, 우리가 하루에 2시간 이상 대화하는 가족들도 있긴 있어요. 14.7%나 된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하루에 몇 분 대화를 할 수 있을까요? 몇 분 대화를 하실까요? 혹시 보고를 받는다고 하는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초등학교에서 오전에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오후에는 그 학부모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한 적이 있었어요. 똑같은 이 의사소통을 가지고 자, 부모님들한테 엄마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자녀분들하고 소통이 잘 될까요? 그랬더니 아우 소통 참 잘해요 이렇게 대답들을 해요. 자녀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자, 너희들은 집에 가서 부모님하고 소통이 잘 되니? 그랬더니 아이들이 손사래를 막 쳐요. 아니요 우리는 소통이 안 돼요. 아침에 너희 어머님들이 소통이 잘 된다고 얘기했는데 뭐가 차이가 났을까? 그랬더니 아이들 얘기예요. 아이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는요 엄마하고 대화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엄마한테 보고를 하는 거예요. 보고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무슨 소리야? 너희들이 무슨 보고를 해? 그랬더니 엄마의 질문은 그거래요. 잘 다녀왔어? 오늘 점심 급식은 어땠어? 자, 급식 상태 점검하고 너 오늘 선생님 수업 잘 들었어? 친구들하고 사이좋게 잘 놀았어? 이것만 물어보면 돼요. 그러면 수업 잘 들었고 친구들하고 잘 놀았고 밥 잘 먹었어. 또는 급식에 맛이 없었어. 또는 학교에서 친구들이 누구랑 싸웠는데 누구는 혼났어. 자기 혼난 얘기 쏙 빼고. 자, 어때요? 하루의 일상을 다 보고를 한다라고 아이들은 이야기를 해요. 자, 저녁에 남편이 퇴근해서 들어오십니다. 그러면 남편한테 우리 부인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오늘 참 수고하셨어요. 오늘도 애쓰셨어요. 참 고단하시죠? 라고 이야기하는 부인도 계시지만 일반적으로는 어때요? 여보 있잖아 오늘 제가 말을 들었고 안 들었고 하루 종일 있었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피곤해 지친 남편은 어떻게 대답을 할까요? 야, 당신이 고생했구나. 당신도 집에서 있었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남편도 계시겠지만 보편적으로 보면 됐어. 지금 들어온 사람한테 무슨 얘기하는 거야? 그만 얘기해. 배고파. 빨리 밥이나 차려. 이렇게 얘기하는 남편들도 있더라는 얘기죠. 그래서요. 우리 의사소통은 우리가 말을 하는 그 자체를 갖고 소통이라고 착각하고 사는 경우들도 있어요. 자, 그럼 의사소통의 정의를 한번 내려볼까요? 의사소통은 두 사람 이상이 말을 주고받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두 사람이고 주고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일방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주고받는 거다. 그래서 이게 의사소통은 두 사람 이상이 주고받는 것, 그리고 어깨동무하는 것처럼 어때요? 우리가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대화의 정의예요. 관계 속에서. 전화 왔어, 너 오늘 안 와갖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자, 얼굴 표정들이 어때요? 다 다르죠. 그래서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나누는 것. 자, 의사소통의 정리가 되실까요? 두 사람 이상이 말을 주고받는데 서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의 생각이나 감정을 나눠야 된다. 근데 우리는 두 사람이 이상의 말을 주고받기는 해요.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 감정 나눌까요? 꼭 여기서 감정이 빠지거나 관계가 빠지거나. 근데 두 사람 이상의 말은 주고받아요. 그래서 이렇게도 질문합니다. 두 사람 이상의 말을 주고받는데 언성이 높아져요. 이거 대화일까요? 이거는 소통이 아니라 불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왜? 관계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관계가 깨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의사소통의 정의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는 얼마나 여러분들이 듣기를 잘하고 계시는지 한번 속으로 난 몇 개가 되는지 한번 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대가 말하는 동안에는 상대의 말에 집중한다. 상대가 하는 말의 내용을 알더라도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듣고 말한다.
세 번째, 상대가 말을 하는 동안에는 상대의 눈을 바라본다. 상대가 공감해 가는 이야기를 하는 경우에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렇구나라고 호응한다. 다섯 번째, 되도록 상대방의 말을 흠잡거나 비판하지 않는다. 여섯 번째, 나와 다른 의견을 이야기하여도 그 사람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 자, 6개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나 6개 다 해당됩니다 라고 하시는 분 손 번쩍. 어머, 한 분도 안 계시네요. 난 그러면 3개 이상 된다. 3개 이상 된다. 손 번쩍. 와우, 예, 와우. 와우, 예, 3개 이상은 꽤 많은 분들이 손을 드셨어요. 그쵸? 여러분들이 최소한 3개가 안 되시는 분들은 내가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안 듣고 있구나. 내가 소통하려고 하는 기본이 덜 되어 있구나. 그럼 난 어떡하지? 우리가 생각해 보실 필요는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요 얘기는 하나하나 이제 뒤에서 또 장표대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듣기 정도 알아보셨죠? 자, 메라비언이라는 소통 전문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의사소통 방식에는 이야기하는 이 언어, 음성으로만 우리가 이야기하는 말로서는 7%에 해당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대화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말은 대화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그래서 해요. 그런데 이 음성의 말에도 어조나 억양이 포함된 것이 38%나 된다고 해요. 소통이라는 거죠. 그리고 비언어적 몸짓, 그 사람의 표정, 그 사람의 눈빛까지 합해서 55%, 그래서 합해서 100%가 된다고 하는데, 예를 들면 이거죠. 우리가 앞에 장표에 배고파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이 시간까지 혹시 저녁 식사를 안 하신 분들은 아마 제 말에 굉장히 공감을 하실 것 같기도 합니다. 자, 학교에서 또는 직장에서 돌아왔습니다. 나 배고파 밥 줘. 나 배고파 밥 주세요. 하는 사람. 밥 주고 싶을까요? 주부도 부인도 직장생활 하시면서 들어오셔서 뭔가 지금 부지런히 뭔가를 하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나 배고파 밥 줘. 말만 했어요. 그러면 아마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잠깐만 나 이거 하던 거 맞아 하고요. 이렇게 대답을 할 수도 있겠죠. 자, 38%에 어쩌 억양 음성까지 같이 들어가요. 나 배고파 밥 주세요. 자, 어때요? 말이 훨씬 억양이 달라졌죠. 그러면 배고프구나 잠깐만 기다려봐요. 잠깐만 기다려봐요 해요. 그런데 여기 몸짓까지 같이 들어가요. 허리를 구부리면서 막 쓰러질 것 같은 느낌으로 아주 애절한 눈빛을 보내면서 배고파. 나 진짜 밥 먹고 싶어요. 밥 주세요. 자, 그러면 어떨까요? 하던 일을 멈추고 아이고 왜 그렇게 배가 고팠어? 아마 하던 일을 멈추고 밥을 챙겨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의 의사소통은 꼭 이야기하는 음성뿐만 아니라 음성의 방법까지, 어조, 억양까지, 그 사람의 몸짓까지 모두 포함해야만이 100% 소통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의사소통할 때 어떻게 이야기해야 하는지 이해되셨죠? 그래요. 자, 우리가 그래서 대화는 말을 할 때와 말을 들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경청을 해야 된다. 자, 듣고 말하는 것이 대화인데 첫 번째 우리가 대화 들을 때는 어떤 방법으로 대화를 들어야 할까라고 하는 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족 간의 대화잖아요. 그래서 패밀리로 한번 풀어봤습니다. 자, 첫 번째, 패밀리의 F. 우리가 우호적인 마음으로 들어주자 그래요. 우호적인 마음으로 친밀감을 갖고 프렌들리, 친밀적인 마음으로 우리가 그 사람의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자. 얼굴 표정 금방 얘기했습니다만 얼굴 표정이 우호적이지 않아요. 싸우다가 덤빌 것 같은 파이트한 이 표정으로 말해봐 내가 들어줄게. 절대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죠? 두 번째는 어텐션, 집중해서 듣자. 집중해서 하던 일을 멈추고. 그래서 우리가 부모 교육할 때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집에서 내가 다림질을 하고 있든 설거지를 하고 있든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더라도 자녀들이 들어와서 엄마라고 부르면 하던 일을 모두 멈추고 그 아이의 말에 집중해 주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바로 두 번째 듣는 태도예요. 그렇다면 세 번째는 뭐예요?
미투 맞장구를 쳐주자. 이야기를 상대방이 가족들이 나한테 무슨 이야기를 하는데 눈만 말똥말똥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면 엄마가 또는 내 와이프가 내 말을 잘 듣고 있나? 의구심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아 진짜? 정말? 우와 대박! 이런 식으로 맞장구를 쳐준다면 듣는 말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어때요? 화자로 하여금 와, 내 말을 잘 듣고 계시는구나. 내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있구나. 이야기하는데 더 신이 날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맞장구 쳐주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분은 이렇게도 얘기해요. 군화를 신자. 자, 군인들이 신는 군화를 조금 비하해서 구나. 다른 말로 의역을 해서 구나. 그래서 아 그렇구나. 그렇군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군화를 신자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이게 바로 듣는 것의 세 번째 단계 맞장구를 쳐주자라고 해요. 자, 네 번째 흥미를 갖자.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관심과 흥미를 나타내주자. 여기서 우리가 조금 전에 장표에서 우리 느낌, 대화의 그 의사소통의 정의를 내릴 때 그 사람의 감정이나 생각까지 보는 게 바로 관심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관심과 흥미를 갖고 이야기를 들어주면 더 이야기하는 사람이 신바람이 나서 이야기를 하게 되더라는 얘기죠. 그리고 상대를 바라보자. 자, 집중해서 상대를 바라보자. 이게 같이 일맥이잖아요. 집중을 해서 듣는데 뒤돌아서서 집중하는 거하고 상대의 눈을 바라보면서 집중하는 거하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확실히 달라지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야기할 때는 상대를 바라보자. 하던 일을 멈추고 집중해서 상대를 바라보는 것, 이게 들을 때 우리가 다섯 번째 단계다라고 얘기하고요. 마지막 여섯 번째 단계는 이거예요. 네가 중심이야. 이야기하는 상대가 중심이 되도록 느끼도록 배려해주자라고 하는 거죠. 이야기하는 사람 중심에 대화의 중심이 상대임을 느끼도록 배려해주자. 이것이 우리가 경청의 6가지 방법입니다. 자, 첫 번째는 우호적인 마음으로. 나 얘기 들을 준비되어 있어? 집중해서. 그래, 내가 잘 들어줄게. 와, 정말. 와, 재밌다. 아이고, 저런 쯔쯔쯔쯔 하면서 맞장구를 쳐주고 관심과 흥미를 나타내고. 자, 관심과 흥미를 나타낼 때는 우리가 맞장구를 쳐주면서 요약 정리해 줄 수도 있어요. 제가요 학교에서요 이런 일이 있었는데 와 그런 일이 있었다고. 아 그랬구나. 같이 관심과 흥미를 나타내고 상대의 눈을 얼굴을 바라보면서 대화의 중심이 곧 상대임을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6단계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우리가 가족 간의 경청의 기본적인 태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렇다면 말을 할 때는 어떨까요? 말을 할 때. 자, 들을 때는 우리가 패밀리의 법칙에 따라 했어요. 근데 말을 할 때는 나 전달법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나 전달법. 나 전달법은 뭐냐면 나 중심으로, 내가 주어예요. 나를 중심으로 나에게 미친 영향. 당신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나한테는 이런 영향이 미쳐요. 그래서 내 감정은 이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라는 상대가 해주기를 바라는 그 사항으로 구성되는 대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간단하게 말하면 있는 그대로 사진 찍듯이 사실만 이야기하고 그 사실에 대해서 요청을 하면 돼요. 자, 사진 찍듯이 우리가 사진엔 바람 부는 모양이 잘 안 보여요. 그쵸? 사실 그대로 우리가 뭐 팩트만 얘기한다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 겁니다. 자, 사례. 식사 시간에 요즘 학생들도 학교를 자주 안 가죠. 뭐 격주로 가는 학교들도 있고 뭐 일주일에 이렇게 요일을 정해서 가는 학교들도 있고 이제 코로나 시대다 보니까 가족들이 바깥에 나가서 보내는 시간보다는 안에 있는 시간들이 사실 많아요. 그래서 방학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막 헷갈린다는 어떤 학부모도 제가 만난 적이 있었는데 식사 시간에 밥은 먹지 않고 휴대폰만 만지는 아이가 있어요. 대부분이 저희 집 아이들도 그러기는 해요. 꼭 식탁에도 이렇게 핸드폰을 갖다 놓기도 하고. 자, 부모들은 식사 시간에 밥은 안 먹고 계속 핸드폰 하고 있는 친구를 보면 어떻게 생각이 들까요?
저 휴대폰을 빼서 말어 막 이렇게 속으로는 그쵸? 저 휴대폰을 빼서 저 휴대폰 저거 내가 사주고 내가 속 썩고 있네. 뭐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 김정희 선생님 끄떡끄떡 하고 계시네요. 자, 식사 시간에 보통 그럼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식사 시간에 너는 밥은 안 먹고 휴대폰만 만지고 있니? 야, 그만하고 밥 좀 먹어. 너 밥 시간 끝나면 상 다치면 너 그 다음에 밥 안 줄 거야. 막 이렇게 협박도 해요. 밥 안 준다고 협박도 하고. 그쵸. 그러면 우리 아이는 뭐라고 대답해요? 아, 엄마 잠깐만 거의 다 끝났어요. 아, 엄마 잠깐만 급한 일이야. 뭐 이렇게. 급한 일은 친구들끼리 채팅이겠죠. 또는 게임이 아직 안 끝났거나. 그럴 때 우리가 밥은 안 먹고 휴대폰만 만지고 있냐? 야, 밥 좀 먹어.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우리 아이는 엄마가 나를 이해 못하고 공감 못한다고 그래요. 내가 지금 게임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데 그깟 밥이 문제야?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이것을 나전달로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자, 제가 제일 잘생긴 분이나 제일 예쁜 분을 제가 한 분 모셔서 이야기를 해볼까요? 자, 우리 제일 잘생긴, 제 기준에 제일 잘생긴 분이에요. 혹시 장필규 선생님, 네, 잘생기셨어요. 잘생기셔서 당첨. 네. 네. 아들이 밥은 안 먹고 휴대폰만 만지고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 아들이 식탁으로 올까요? 네, 제가 뭐 그 경우라고 하면은, 얘야, 그저 아빠는 식사할 때 무슨 밥을 맛있게 먹어야 되니까, 밥 먹는 데 집중을 해야 되니까 스마트폰은 놓고 밥을 먹잖아. 너도 좀 그래 줬으면 좋지 않겠니? 자, 나전달해요. 너 그래 줬으면 좋지 않겠니? 그건 아빠 생각이죠. 아, 틀렸네요. 감사합니다. 네. 틀려주셔서. 중요해요. 틀려주시는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우리, 한 분만 더. 이번엔 제 눈에 제일 미인이에요. 우리 최영환 선생님. 자, 음소거 해주시고요. 어떻게, 이제 모범답안이 나올 수도 있어요. 아들은 이렇게 계속 얘기하네요. 휴대폰만 만지고 있어요. 계속. 밥을 안 먹고. 좀 같이 먹자, 아들. 같이 먹자, 아들. 아우, 굉장히 권유형이고 청유형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들이 밥을 먹을까 모르겠네. 자. 먹는다고 했어요. 먹는다고 했어요. 그래요. 사실만 이야기하자고 그랬잖아요. 사진 찍듯이. 사실만 사진 찍듯이. 그러니까 어떻게? 식사 시간인데, 지금 식사 시간이잖아요. 식사 시간인데 휴대폰만 만지고 있네. 이게 사실이죠. 그쵸? 이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정성 들여 차렸는데 맛있게 먹어줬으면 좋겠어. 식사 시간인데 휴대폰만 만지고 있네. 사실적인 거 이야기해 주고요. 이제 엄마의 요청. 너 왜 핸드폰만 만지고 있어? 너 핸드폰 그만 만졌으면 좋겠어? 이거는 아니에요. 그냥 엄마가 요청. 엄마가 이거 정성스럽게 만들었는데 맛있게 먹어주면 좋겠어. 그러면 맛있게 먹고 안 먹고는 아이의 선택이죠. 안 먹어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는 괜히 엄마한테 좀 미안한 마음이 있어서 알겠어요 엄마 잠깐만요. 그리고 서둘러 끌 수도 있고 엄마 내가 알아서 나중에 먹을게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넌 휴대폰만 만지고 있네. 야 지금 빨리 그냥 먹으란 말이야. 그러면 다시 이게 원상복귀로 될 수 있어요. 자, 나전달은 우리가 듣는 거는 조금 쉬울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야기할 때는 사실 사진 찍듯이 사실 그대로 식사 시간인데 휴대폰만 만지고 있네. 네가 지금 식사 시간에 식구들과 다 함께 밥을 먹었으면 좋겠어. 요청해 주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이 친구의 이야기. 자, 이번에는 식사 후에 부인이 요즘 맞벌이 가정이 많잖아요. 물론 요즘 맞벌이 가정이 많고 가사일도 이렇게 남편하고 이렇게 나누어서들 많이들 하고는 있어요. 그런데 이제 간혹가다 이런 경우가 종종 있죠. 식사 후 너무 피곤해요. 나도 쉬고 싶어요. 똑같이 회사 갔다 와서 그냥 식구들 밥까지 챙겨줬는데 난 너무 쉬고 싶어. 그래서 설거지를 이렇게 산더미처럼 쌓아놨어요. 이걸 누가 해야 할까요? 부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밥 먹고 설거지 좀 하면 안 돼요? 꼭 내가 다 해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네.
그럼 우리 또 잘생긴 남자 선생님 어디 계신가? 다들 또 막 이렇게 다 꺼놓으셨어. 우리 우리 유중렬 선생님. 네, 우리 유중렬 선생님 잘생기셔서 당첨되셨어요. 부인이 네. 여보 밥 먹고 설거지 좀 해주면 안 돼요? 꼭 내가 다 해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뭐라고 네. 대답할까요? 자, 있는 그대로 사진 찍듯이. 네. 여보, 설거지가 많이 밀려 있네요. 오늘 많이 피곤한데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아니, 제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부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네. 그러면 남편 입장에서 어떻게 얘기해 주실 거냐고요. 아, 남편 제가 입장에서요? 부인이고 우리 네. 잘생기신 분이 남편이야. 네네.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선생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보 밥 먹고 설거지 좀 하면 안 돼요? 내가 정말 다 해야 돼요. 나도 힘든데. 자, 저는 그냥 하는데, 그냥 해요. 아우. 네, 그냥 해요. 갑자기. 네네. 얘기할 것도 없어. 그죠? 우리 선생님. 잘생기신 분은 잘생긴 값을 하시네요. 좋아요. 죄송합니다. 정답이 안 나와서. 아니에요. 그냥 해주시면 돼요. 평소대로 해주시면 돼요. 자, 이왕이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좋겠다는 거죠. 자, 요새 일이 많아 힘이 들어요. 그러니까, 자, 남편한테 설거지 좀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시키는 거가 됐잖아요. 그쵸? 요새 일이 많아 나도 힘들어요. 아무도 나를 배려하지 않는 것 같아 섭섭해요. 오늘 설거지만이라도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요청하는 거죠. 자, 나 힘들어요. 나 중심으로 얘기했죠. 주어가 나예요. 나 힘들어요. 설거지를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서 섭섭해요. 설거지만이라도 도와주면 좋겠어요. 설거지만이라도 해주면 안 될까요? 요청하는 거예요. 자, 이 말이 조금 평소에 잘 안 쓰는 말이기도 해요. 뭐 배려하지 않는 가서 섭섭해요. 이런 얘기 평소에는 안 쓰는데 이거죠. 나 요즘 너무 많이 힘든데 설거지 좀 도와주면 좋겠어요. 왜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해도 될 수 있겠죠.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부분들이긴 하고 가정에서 많이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자, 나 전달은 어떻게 하냐면 사진 찍듯이 사실 그대로 이야기한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밥 먹고 설거지 좀 하면 안 돼요가 아니라 나 지금 힘들어요. 설거지만이라도 도와주면 고맙겠어요. 우리 감사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미리 감사해요. 미리 감사. 저녁 설거지만이라도 도와주면 정말 감사하겠어요. 정말 고맙겠어요. 자, 어때요? 왜 설거지 맨날 나만 해요? 당신도 좀 해주란 말이에요. 뭐 이런 가족끼리 파이팅 해야 되잖아요. 파이트가 되니까 우리 그게 아니라 요새만이 나 오늘 되게 많이 피곤한데 오늘 저녁 설거지만이라도 당신이 해주면 감사하겠어요. 감사하다는 얘기 들었으니까 우리 안 할 수 없겠죠. 물론 요즘 저희 집 남편도 사실 설거지 제가 이렇게 잘 싸놓거든요. 힘들다는 핑계로. 그럼 남편이 이렇게 눈치를 봐요. 눈치를 보다가 설거지 내가 할게. 그리고 설거지를 해주거든요. 많은 남성분들이 그렇게는 해주세요. 하지만 우리가 만약에 그렇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요? 사진 찍듯이 사실 그대로만 이야기해 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는 사례는 없습니다만 화장실에 샤워를 하고 나면 내가 다음에 들어갔는데 화장실에 제가 볼일을 보려고 들어갔는데 누가 샤워를 했는지 막 수건도 바닥에 떨어져 있고 뭐 샤워 타올도 있고 비누도 이렇게 있고 뭐 막 샴푸도 바닥에 막 뒹굴고 있고 막 이래요. 그럴 때는 우리 어떻게 이야기를 할까요? 우리 이선아 선생님 아주 집중해서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우리 이선아 선생님. 네. 화장실에 나 딱 들어갔는데 막 수건도 떨어져 있고 막 비누도 막 뒹굴고 있고 막 이래요. 그러면 그럴 때는 어떻게 이야기하면 좋을까요? 화장실이 어떻게 얘기하세요? 그런 상황이다. 화장실이 엉망이 돼 있네. 오. 네. 좀 치워주면, 네. 좀 샤워하고 나서 좀 치워주면 참 좋을 것 같아. 와우, 굿. 네. 네, 오, 잘하셨어요. 그렇죠?
누구야? 누가 샤워했어? 도대체 뭐 다음 사람이 쓰라는 얘기야? 말라는 얘기야? 이러면 어때요? 아, 우리 엄마 또 잔소리야.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아, 저 사람 또 시작이야.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데, 우리 이선아 선생님처럼, 화장실이 엉망이네? 다음 사람이 쓰게끔 좀 정리 좀 해줬으면 좋겠어? 좋죠. 그쵸? 잘하셨어요. 바로 그거예요. 그게 바로 나 전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들을 때는 아까 6가지 원칙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우호적으로 맞장구 쳐주면서 그 사람의 관심과 흥미를 갖고 그 사람의 눈을 바라보면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할 때는 상대방 우리가 너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삿대질을 하게 되잖아요. 손가락질을 너 그러면 상대방의 비난은 한 가지예요. 그런데 나를 위한 비난은 접힌 손가락 3개가 나를 비난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는 나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자. 내가 어떻게 해요? 우리가 뒤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를 중심으로 사진 찍듯이 사실 그대로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끼치는 영향,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요청, 내가 끼치는 영향에 더불어 내 감정을 이야기하고 나에게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요청을 한다면 상대방에 대한 비난, 경멸 아무것도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상대방이 미안해할 수 있다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족의 대화 방법을 하면, 자, 여기서 우리 아까 6개 또 다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 듣기 여러분들이 체크한 것처럼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대화에 집중해 주자. 우리 들을 때도 그게 있었죠. 그래서 누군가가 여보, 엄마, 아빠, 얘야 라고 부른다라고 하면 하던 일을 내가 잠시 멈추고 대화에 눈을 마주보고 몸을 돌려서, 고개만 돌려서 왜가 아니라 몸을 돌려서 얼굴을 마주보고 무슨 일이야? 왜요? 하실 말씀 있을까요?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공감하면서 들어주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6가지 내가 듣는 것에 얼마나 잘하고 있나에 어떤 것이 있었냐면, 말을 중간에 끊지 말자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야기를 듣다 보면 사람이 말하는 패턴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내 의견하고 다르면 어떻게 해요? 그게 아니고 라고 해서 말을 끊어서 내 입장을 막 얘기할 때가 많아요. 그쵸? 당신 말은 그게 아니고 이렇게 하란 말이야. 너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란 말이야. 라고 해서 해결까지 우리가 해주려고 해요. 그리고 내 입장에서 조언까지 해요. 그렇다면 그건 내가 생각하는 거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의 입장 공감해주며 들어주자라고 하는 거죠. 하나의 사례를 들어보면 이런 얘기도 있어요. 5살 먹은 우리 꼬마가, 아기가 엄마가 설거지를 이렇게 쌓여있는 걸 보고 엄마를 도와주려고 식탁에서 접시를 가지고 우리 싱크대로 이렇게 날라줘요. 그런데 아이가 어리다 보니까 좀 잘못해서 접시를 탁 떨어뜨려서 깨트렸네요. 이 아이의 속마음은 뭐예요? 엄마를 도와주려고 했어요. 엄마가 혼자 힘드니까. 그런데 우리 엄마는 뭐라 그래요? 너 하지 말라고 했잖아. 이 접시 깨트렸잖아. 왜 말썽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부모들이 계셔요. 엄마들이. 우리나라 엄마들은 그러는데 외국의 엄마들은 그렇게 한대요. 우리가 영화 같은 걸 보면 애가 접시를 들고 가다가 딱 깨면 우리는 너는 왜 이렇게 말썽을 부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외국 영화에서 보면 전 그게 되게 기억에 남거든요. Are you okay? 너 괜찮니? 그쵸? 왜 외국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잘 못할까라는 생각도 들기는 해요. 너 괜찮니? 근데 우리는 괜찮니 보다는 야, 가만히 있어. 너 가만히 있어. 너 엄마가 하지 말랬지? 이러고 막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의 입장에서 공감해주자. 자, 아이의 입장을 공감해주면 오늘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엄마를 도와주려다가 이렇게 됐구나. 괜찮아? 다친 데는 없어?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이 아이의 속마음은 엄마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었기 때문에 엄마를 도와주려다가 실수를 했구나. 엄마를 도와주려다가 이걸 놓쳤네. 괜찮아. 너 다친 데 없니? 이러면 아이는 어때요? 엄마한테 미안한 마음도 들고 다음부터 더 잘해야지라는 마음도 들기도 하고 엄마에 대한
뭐 이해심도 생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대화를 할 때는 상대방의 이야기에 해결하려고도 하지 말고 조언하지도 말자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는 감사 미소로 표현해 주자 그래요. 왜 우리는 가족은 가까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미안하다고 표현 잘 안 하고요. 고맙다라고 표현 잘 안 해요. 우리가 분명히 개인적으로 여쭤보면 가장 세상에서 소중한 사람이 누굴까요? 그러면 가족이요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나는 우리 가족이 가장 소중합니다. 나한테는 네가 가장 소중한 사람이야. 나한테는 당신이 가장 소중해요. 이야기 잘 안 해요. 고맙다고 이야기, 감사하다는 이야기도 왜 가족들한테는 잘 안 할까요? 제가 감사, 백감사를 쓰고 엊그저께 저희 딸이 생일이었는데 제가 백감사를 이렇게 노트에다 써서 사진을 막 찾아가지고 아기 때 사진 때 찾아갖고 사진 몇 장 붙이고 줬어요. 저희 딸이 그걸 그 자리에서 못 보더라고요. 사실 전 내심 봐줬으면. 근데 저도 그거를 가족들 앞에서 읽어주고 싶었는데 저도 왠지 쑥스럽기도 하고 눈물도 나고 그래서 눈물 날 것 같고 그래서 분위기들을 좀 다운될 것 같아서 엄마 나 잠자리에서 볼게요 이러는 거예요. 이불 속에서 볼게요. 근데 우리가 저도 그거를 쓰면서 내가 이렇게 얘한테 고맙고 감사한 일이 많은데 내가 말로는 표현을 잘 못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가 가족이기 때문에 그냥 내 마음 알아주겠지가 아니라 우리가 마음속에 있는 거는 내가 표현하지 않으면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 미소로 가족이기 때문에 자주 표현해 주는 것 가족 대화 방법에 가장 으뜸이지 않을까라고 해요. 자, 감사 미소가 여러분들 다 어떤 건지 아시죠? 자, 감사 미소의 감은 뭘까요? 감사합니다. 네. 사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미는 미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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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는 소중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가족들에게 제일 많이 더 자주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소중합니다. 이 감사 미소의 표현을 더 자주 해야만이 가족들끼리 더 돈독해지지 않을까. 그리고 소통이 더 잘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러분들 감사 미소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서 이제 잠깐 우리가 실습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자, 우선 지금 뭐 혼자 이 방에 들어와 계신 분들은 어쩔 수가 없지만 지금 보니까 우리 박준영님네 가족은 가족이 다 들어와 계시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가족이 함께 옆에 누군가가 계시다면 다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옆에 짝꿍들을 얼굴을 한번 무표정으로 한번 바라보실게요. 자, 무표정으로. 여러분들 스스로도 지금 혼자 계신 분들은 그냥 영상을 한번 이렇게 화면을 한번 보세요. 다른 분들 무표정으로 어떻게 하고 있나. 웃지도 마시고 표정 짓지 마시고 그냥 무표정. 자, 어때요? 다? 느낌이 어때요? 무표정으로 보시니까? 자, 우리 박준영님네 가족. 자, 웃지 마시고 이렇게 무표정으로 한번 바라봐 보세요. 두 분이서. 표정 없이. 자, 표정 없이. 쑥스러워서 자꾸 웃으시네. 자, 네. 감사합니다. 무표정으로 바라볼 때는 저 사람이 뭐지? 얘가 왜 이러지? 우리가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그쵸? 내가 상대방의 표정을 읽느라고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자, 이번에는 우리 박준영님네 가족이 제가 자꾸 이렇게 눈이 가요. 서로 미소를 지으면서 어깨를 토닥토닥 한번 해보세요. 옆에 있는 분하고 같이 미소를 지으시고 어깨를 토닥토닥 해주시면서 머리까지 눈 마주치고 끄덕끄덕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떠실까요? 예, 우리 이렇게 자기를 토닥토닥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자, 바라보고 어깨 한번 토닥 해보세요. 어깨 한번 토닥토닥. 네, 좋아요. 토닥토닥. 그다음에 머리 끄덕끄덕. 네, 네. 자, 우리 박준영님, 제가 우리 두 분을 이렇게 봤어요. 자, 느낌이 어떠신지 한번 여쭤볼까요? 옆에 자꾸 무표정으로 바라볼 때 하고 미소 짓고 토닥이고 꾸덕일 때 하고 어떤 느낌이셨을까요? 마음이 일단 따뜻해집니다.
마음이 따뜻해져요. 그쵸? 기뻐 마음이 따뜻해져요. 또 행복해집니다. 행복해져요. 따뜻해지고 행복해져요. 옆에 계신 분이 따님인가요? 다른 분들이 있군요. 그래요. 지금 따뜻해져요. 행복해요. 따뜻한 느낌이고 행복한 느낌이에요. 바로 이게 우리가 미소 하나로 그다음에 옆에 있는 사람하고 감정을 주고받아서 그래요. 느낌을 주고받아서 느낌이 우리가 공감이 형성이 되면 우리가 공명한다고 하잖아요. 그 공명하는 그 자체가 이렇게 에너지가 소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족 간의 의사소통은 곧 우리가 마음과 마음의 공명도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족끼리 듣기 좋은 말, 듣기 싫은 말이 있는데 우리가 좀 듣기 좋은 말은 더 많이 하고 듣기 싫은 말은 좀 배제하는 그런 것으로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 이런 말 정말 싫어하죠? 아이 짜증나. 야, 너 공부 다 했어? 이것밖에 못하겠어? 빨리 하란 말이야. 야, 방 좀 치워. 학원 숙제 다 했니? 아유, 이 다음에 뭐가 되려고 정말 미워 죽겠네. 자, 어른들은 어때요? 아우, 순이 남편은 이번에 뭐를 해줬대. 야, 영철이 부인은 음식 솜씨가 그렇게 좋아? 자, 이거 다 비교죠. 그 비교하고 우리 상대방에게 뭔가 비난을 하고 할 때는 이런 말 정말 싫어요. 세상에서 다른 말은 다 해도 비교하는 게 제일 나쁘다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 이런 말은 너무 좋아요. 사랑해요. 좋아해요. 와, 최고야. 수고했어. 고마워. 그쵸? 우리 이거 다 같이 음소거 다 해제하시고 이런 말 좋아요. 크게 한번 외쳐볼까요? 자, 다 같이 외쳐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 사랑해요. 엄마. 좋아해요. 최고야. 수고했어. 고마워. 정말 잘한다. 내 덕분이야. 아니야. 모습이 보기 좋아요. 모신 모습이 보기 좋아요. 특별한 아이가. 감사합니다. 야, 이런 얘기 정말 우리가 1000만 번 더 들어도 그런 기분 말이잖아요. 좋은 말. 기분 좋은 말이에요. 1000만 번 더 들어도 기분 좋은 말, 이런 얘기를 1000만 번 더 하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로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끝부분인데요. 가족 간의 의사소통은요, 내 생각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개방적인 의사소통이 부모는 자녀를 더 잘 이해를 하게 되고 자녀 또한 부모님을 더 많이 존경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 우리가 좋은 얘기도 솔직하게 표현하고 안 좋은 얘기는 나 전달로 인해서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의사소통이 되면 어떨까라고 제가 이 시간에 말씀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방적인 의사소통 자체, 형제자매 간의 의사소통은 우리가 든든한 조력자가 될 수 있고 공유적인 관계, 선의의 경쟁이 될 수도 있고 우애로우며 교육적인 관계가 될 수 있다. 그래서 형제자매 간의 의사소통도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가족과의 먼저 의사소통이 올바르게 되면 선생님이나 친구나 또는 좋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학교에서도 회사에서도 우리가 좋은 관계가 형성이 되면 우리 사회에서 대인관계도 좋게 형성이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가족에서, 학교에서, 회사에서 또는 사회에서, 국가에서 우리가 큰 개인의 발전과 더불어 행복의 원동력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가족 간의 의사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 번 더 확인하실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른 자신이 먼저 다른 사람을 존경할 때 어린이들조차도 상호 존중에 대해서 배운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른이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자녀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주시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가족 간의 의사소통이 아주 효과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더 행복한 가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제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제가 다음 주에 한 번 더 두 달 후에는 오늘 나눈 이야기와 더불어 코칭으로 대화를 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이제 다음에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들하고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